했다가 그다음 지금은 이제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연기관에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할 부분은 뭐 신소재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라믹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소재에서 세라믹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재라 그러면 유기, 무기, 금속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리 돌려야 돼요. 예, 유기, 무기, 금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재는 보통 이제 우리가 3대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거 집에 주로 이 용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뭐 예, 위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신체 같은 경우는 피부 조직 같은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 쪽으로 오면 이렇게 PCB 기판이라고 아까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기판 같은 걸 이렇게 유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금속 같은 경우는 뭐 금속은 그냥 쉬운 말로 쇳덩어리죠. 예, 그래서 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료 쪽으로 보면 철심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티타늄이나 이런 것들 철심이 이렇게 인체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 쪽으로 오면 여기 만들어진 PCB 기판 위에 회로를 꾸밀 때 그 회로가 전부 다 금, 은, 구리, 텅스텐 같은 다 금속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기와 금속이 있고 그다음 세라믹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도자기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인체에 보면 여러분 치과 가면 그 좀 지리코니아 뭐 이렇게 이빨 같은 거 하죠, 그죠? 그리고 회로로 들어오면 그 PCB 기판 위에 금속으로 회로를 만들고 그 위에 부품들이 많은 부품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부품들이 다 세라믹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부품들이 그러니까 TI가 TI로 있으면 금속인데 거기에 O2가 붙으면 이온 결합으로 세라믹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과 세라믹은 그렇게 멀지 않고 우리가 강물을 캐 가지고 그걸 정제를 해서 아주 고순화 처리를 하면 그게 TI 산화물계로 있어야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라믹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라믹 역사를 보면 뭐 돌도끼, 토기부터 시작됩니다. 토기에서 그다음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오면 이제 도자기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로 가정 주방용으로 쓰이다가 1900년대 들어와서 근세에 오면 이제 건물 짓는데 콘크리트라든지 시멘트, 백돌 이런 것들이 유리 그게 이제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 세라믹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근세에 들어오면 세라믹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나노, 환경, 바이오, 수소, 뭐 소재 뭐 다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예, 그래서 이 세라믹이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제일 힘든 게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자기를 열로 구워야 된 1000도, 뭐 2000도까지 올려서 열로 구워야 되는데 열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PCB는 만들고 난 다음에 잘라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세라믹은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는데 이 고온에서 열 처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되게 구현하거나 재현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뭐 하나를 하는데도 처음 원료를 만들어서 끝에 나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분류를 저희가 이제 산업부랑 분류를 할 때 전통 세라믹, 첨단 세라믹 이렇게 나눕니다. 전통은 도자기, 내화물, 시멘트, 유리. 예, 우리가 늘 아는 옛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세라믹들이고 첨단은 뭐 요즘 전자, 구조, 항공,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첨단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 세라믹은 산에 있는 강물들을 그대로 캐서 원료를 쓰면 그게 전통이고, 첨단 세라믹은 그 원료를 아주 고순화 처리해가지고 99%, 99.99999% 그렇게 해서 아주 정제된 원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기능을 하면 그게 이제 첨단 세라믹입니다. 예, 우리 집에서 세라믹을 한번 이렇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요즘 그 가장 쉽게 보는 게 변기류, 그죠? 위생도기 이런 거 세라믹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 임플란트 하신 분들 있으면 그 치과 지르코니아는 다 세라믹입니다. 그다음 도자기, 집에 도자기 그릇 하나 없는 분들은 없죠. 접시 같은 것들 세라믹이고요. 그다음 센서나 이런 센서 등 같은 경우 있죠. 요즘 주로 LED 많이 쓰는데 LED도 세라믹입니다. 그 디스플레이, TV 같은데 패널 세라믹입니다. 우리가 유리병을 만들면 전통 세라믹인데 TV로 넘어오면 그게 세라믹, 첨단 세라믹이 됩니다. 다음 집 짓는 벽돌이라든지 유리창, 그리고 요즘 이제 공공 건물들부터 태양 전지들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세라믹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뭐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데, 자동차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배기량 체크하는 오염 정도 체크하는 산소 센서, 뭐 엔진 부품들, 그다음 브레이크 밟는 브레이크 패드.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어떻게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패드를 만들까 그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동차 그 썬팅하는 코팅 필름 있죠. 예, 그 필름도 SiO2라는 그 세라믹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요즘 차 위에 보면 위에 유리 있죠. 전면 유리도 있지만 위에 유리가 강화 유리라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 앞에 헤드라이트 나오는 요즘 이제 불이 아주 밝지 않습니까? LED 등. 예, 그리고 자동차 삐삐삐 소리 나죠. 그 후방 감지 센서. 그다음 요즘 배터리 많이 들어가는데 배터리류.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안에 모듈들 안에 이제 아까도 보면 전자 부품들이 다 세라믹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요즘 거의 자동차가 전자화돼 가지고 모듈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런 모듈들, 그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GPS를 3개 이상 잡아야 내비게이션이 되잖아요. 그 GPS 위성을 잡는 게 세라믹이 들어갑니다. 그 뭔가 주파수와 관련된 것들은 신호를 잡기 위해서는 세라믹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 핸드폰 보시면 뭐 카메라 모듈부터 RF 회로 부품들, 그다음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안테나들. 요즘은 안테나를 케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금속이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부품들 하나하나는 다 세라믹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라믹이라 그러면 도자기를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재 사회에서 거의 세라믹이 없으면 뭐 이렇게 제품화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규모는 크지 않은데 카메라 모듈이면 카메라 모듈이 다 세라믹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나 소자들이 세라믹이 들어가야 기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야기할 때 그 산업에 국가 부의 한 200조 이상 최소한 그런 것들을 세라믹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다니는 직장이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고 산업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이제 화학 쪽은 화학연구원이 대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은 창원의 재료연구원이 창원에 있습니다. 예, 그런 연구원들 하나 가기부 산하고 출발을 할 때 딱 여기 정부 우리 연구소다 하고 딱 출연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 세라믹 쪽은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1910년에 합방이 됐는데 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이 콘크리트나 이런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1912년에 그 세라믹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져서 상공부, 산업부 산하 거쳐서 쭉 하다가 한국 세라믹 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얼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요업기술원이다. 그리고 뭐 이름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요.
공무원들 연구관, 연구사 이러다 보니까 나서는 걸 싫어하고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면은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 나서려고 하다가 이제 2015년에는 안 나설 수가 없어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면 국정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출연 기간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옛날에 연구관 연구사 하던 분들이 다 퇴직을 한 게 한 5년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100%다 이제 뭐 오히려 이제 박사들부터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있고요. 인원은 한 450명인데 한 박사급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세라믹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도자기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천에 저는 이제 이천 분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천 분원에 생긴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천에 와가지고 내가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다 특구를 만들었어요 이천에다가. 그래서 돈이 한 그때 100억 이상 아주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업 기술원이죠. 유업 기술원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천의 도자 발전을 위해서 실제 많이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에 저희가 이천 분원이 생겼는데 이천이 도자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여기 이천에는 도자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자업체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자가 국가기관 산업이었는데 요즘은 도자기가 산업 규모도 줄고 그 대기업 뭐 조선 내화라든지 옛날에 대기업이나 지금 다 중소기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자가 제일 먹고 살기 힘듭니다. 산업 규모도 줄었고, 근데 이제 이천의 특수성 때문에 도자나 주로 얼마나 가벼운 도자기를 만드냐. 요즘은 주로 이제 아주 타일 이쁜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쁜 아주 컬러풀한 그런 도자 그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저희 이제 그 외 나머지 센터들은 뭐 진주, 오송, 뭐 이렇게 부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첨단 세라믹들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핫 이슈가 우리가 이제 산업을 할 때 BBC라고 그러죠. 바이오 배터리, C, 칩, 반도체 그 세 개를 다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요즘 그쪽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략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를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야는 또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가장 쉽게 제가 어제 밤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YTN에서 동영상이 있어갖고 동영상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여러분 보시면 반도체가 뭐가 세라믹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웨이퍼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 웨이퍼 그게 세라믹입니다. 예, 그 웨이퍼가 자체가 그냥 세라믹입니다. 보시면 주로 이제 제가 요즘 하는 것들은 여기 들어가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껍데기만 금속이고 나머지 안에 내부 부품들은 다 세라믹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주로 이제 옛날에 그 돌돌 말리는 그런 롤형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했는데 저희 좀 큰 틈다들 이제 양자 이런 것들 저희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장비가 다 금속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안에 웨이퍼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웨이퍼의 온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웨이퍼의 온도를 낮춰주고 이런 것들을 세라믹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장비가 공정이 개선이 되면 실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조나 2조의 매출액을 순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율이 좋아지고 공정 개선이 되고 이러면.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크게 보면 깎아내고 쌓고 하는 공정들인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몇 개 써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잘하냐? 일본이 잘합니다. 독일, 일본, 미국 그렇게 세 나라들이 주로 하는데 한국이 다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2019년에 아베 수출 규제 생겼을 때 한번 이렇게 좀 난리를 핀 게 이런 제품들을 다
처음 만드는 게 미국이 제품을 만들면 일본 업체랑 해서 세라믹 부품들을 이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뭘 하냐? 제가 장비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히터를 세라믹을 쓰니까 금액이 1억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면 그 1억이 부품이 오래 못 써요. 여기 보시면 예. 예. 오래 못 써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1억짜리를 또 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국내 업체한테 이제 맡겨서 수리를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수리만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납품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수리한 업체들이 이제 실제 부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칩들을 하나하나 기능을 하는지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꼭 검사하는 것도 세라믹이 들어가고 요즘 EUV 하는데 EUV의 그 회로를 뜨는 원판이 글라스입니다. 그거 지금 세라믹 이거는 거의 100% 일본에서 수입입니다. 100%. 삼성에서 지난번 아베 수출 교수 생겼을 때 저희한테 300억짜리 장비를 자기들은 못 사니까 우리 보고 좀 사달래요. 왜냐하면 삼성은 일본에서 그 살려고 하면 절대 안 팔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연구소에서 사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유지를 하려면 건물을 별도로 지어야 되고 유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삼성이 돈 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그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에는 그런 부품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아직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런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빨간 거는 국산화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색깔이 옅은 것들은 국산화가 됐는데 그래도 아주 하이테크는 다 빨간 것도 지금 수입해야 되고 이제 조금씩 국산화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품들이 보시면 여기 주기가 교체 주기가 있죠. 뭐 긴 거는 1년 쓰는데 짧은 거는 3개월, 6개월에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계속 바꿔줘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좀 2차 전지 쪽은 뭐 자동차에 좀 사고 나서 그 다 문제되고 이러는데 배터리 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핵심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세라믹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소도 요즘 수소 SOEC라고 그래가지고 수소 자동차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양극, 음극 소재들은 지금 세라믹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 이제 에너지 본부에서 하는 것들인데요. 뭐 여기 열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여러분 와인 냉장고 들어가는 그 뒤에 보면 열전 모듈이라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세라믹들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코팅 소재들 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다음 에너지 저장 쪽에 에너지 저장을 어떻게 용량을 더 많이 늘릴까 슈퍼 캐패시터라든지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슈가 돼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도 지금도 시멘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되게 먹고 살기 힘든 팀인데 아직도 국내 세라믹 저기 시멘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지하기가 좀 힘든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쪽에도 뭐 여러 가지 저기 진단 키트 같은 거 있죠. 거기에도 세라믹들이 들어갑니다. 자성 소재들. 요즘 바이오 쪽에 여러분 화장품 보시면 그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을 가지고 와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한 1년간 이렇게 했어요. 아주 현무암을 갈아서 아주 일정하게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그 업체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했습니다. TiO2나 이런 건 피부 광택제 세라믹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시면 돌가루를 얼굴에 바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는 자동차 쪽에 뭐 요즘 센서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부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개발하고 이제 연구하는 것들 부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린이들 자동차 이렇게 막 신발 신고 다니면 불 들어오고 그랬죠. 그것도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면 불이 들어오는 게 압전 부품이라는 세라믹 부품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이 있고, 예, 그다음 저기
K9 같은데 자동차에 저기 뭐죠? 안마 마사지 하는데 진동하는 것도 세라믹 부품들이 쓰였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치과 가시면 여러분 치과 엑스레이가 있는데 거기에도 세라믹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회로를 치과 할 때 순간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부품으로는 세라믹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라믹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일주일 동안 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세라믹으로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세라믹을 만들어 놓고 저걸 PCB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PCB로 만들어 갖고 지금 PCB가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단가를 싸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에 세라믹을 쓰다가 또 이제 PCB로 하다가 그러다 어디 사고가 나면 다시 또 세라믹으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프린터기 헤더에 제가 연구하던 건데 삼성이 프린터 사업부를 HP에 넘기면서 없어진 제품인데요. 프린터를 잉크젯이 지금 헤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레이저 프린터처럼 한 번에 쭉 이렇게 프린트 하려고 그랬어요. 기니까 PCB로 하면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라믹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삼성이 HP의 프린터 사업을 넘기면서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캐논 이런 데는 지금도 벌써 세라믹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품들은 이제 반도체 부품들이고요. 그다음 LED는 뭐 여러분 자동차에 그 LED 전조등인데 처음에는 그 LED 패키지나 이런 거를 금속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출력수가 올라가니까 전기가 통하면 안 되니까 거기를 세라믹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든 세라믹 부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DBC라는 거는 좀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용 고데기에 히터에 고데기 열 나잖아요, 그죠? 열 나는 것도 안에 세라믹 부품이 들어가서 그 열이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수기에도 물 급하게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것도 안에 세라믹 부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거나 가혹한 조건에서 견뎌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세라믹을 씁니다. 예, 요즘 뭐 우주 항공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항공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뭐 쉬운 예가 뒤에 자료가 있나? 예. 일단 그 대기권을 통과해서 다시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되고 다시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1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됩니다. 그럼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건 세라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타일을 우주선에 다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하도록 안 그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쪽 뭐 이런 데는 탱크 무게가 보통 막 50톤 넘지 않습니까? 그 왜 50톤이 왜 넘겠습니까? 금속은 포탄이 들어오면 뚫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라믹으로 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무게가 몇십 톤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응 장갑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나 가벼우면서 그런 방탄을 견딜 수 있는 세라믹을 만드느냐가 그런 것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 쪽에도 보면 제트기나 이런 데 이제 뒤에 세라믹 코팅을 하면 고온에서 견딜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신주본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은 이 세라믹만 갖고 융합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KF 전투기가 지금 개발이 됐죠, 그죠? KFX. 그 다음 비행기 그 앞대가리가 있습니다. 앞부분 그거를 개발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카이랑에서. 그 다음에 그 우주 비행사들 그 유리 있죠, 그 안경 그런 것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사오니까 그런 것들 국산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저 이천에서 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붙였는데 보시면 이제 엔진에 제트기 엔진에 보면 금속인 것 같은데 저 금속 위에다가 세라믹 코팅을 합니다. 그래야 안에 고온에서도 제트기가 열이 막 나니까 그 열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발사체, 예.
그리고 저기 스텔스 도로 이런 것도 안에 세라믹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뭐 저희 그 비행기 로켓 같은데 우주 발사체에 코팅하는 것들 제품을 어떻게 이제 얇으면서 코팅을 잘할지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융합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구체적인 거 외에 요즘은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전기전자 쪽인데 세라믹을 하다 보니까 세라믹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맨날 밤늦게 일하고 이제 대학 때 수업을 안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부터 찾아갖고 또 새로운 분야 또 해야 되고 이런데 요즘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유기도 하면서 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쓰는데 이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에 보면 인공뼈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했고 요즘 로봇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아까 그 피부나 이런 거는 이제 저기 유기인데 그걸 세라믹이랑 같이 해가지고 유무기 복합으로 뭐 로봇 피부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융합 기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화장품 쪽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요즘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들이라든지 뷰티 케어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이 둥글면서 마사지 하는 것들은 그 초음파이기 때문에 그거 세라믹 부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좀 그거 하는 회사들이 요즘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오면 지금도 역시 식기 유리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건축 자재, 위생 독이 제일 오른쪽 그림 보면 독이에 그 변기에 어떻게 물을 제일 작게 넣으면서 절수를 해야 되니까 변기를 만들까 그런 거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저렇게 변기 그림을 하다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그런 것들 연구해서 기업에 기술 이전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미래 세상에도 세라믹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큰 산업 구조는 아니지만 크게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회로나 이런데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요소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가격이 싸냐 따라 가지고 모든 거 결정됩니다. 그래서 싼 걸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속이나 PCB랑 경쟁하면서 제품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싸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영상을 좀 틀면 제가 어제 YTN에서 이제 유튜브에 찾았는데 10년 전에 우리 원의 박사님께서 그 YTN에 출연해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한 15분 정도 되는데 내용이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동영상 중에 제가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동영상부터 갑니다. 스마트폰, LCD TV, 전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세라믹. 전통 세라믹의 특징을 더욱더 보완해 첨단 제품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환경을 지켜주는 전기 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인공위성과 우주왕복선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첨단 세라믹 때문이랍니다. 앞으로도 첨단 세라믹은 우리에게 더 나은 생활을 선물할 텐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해서 첨단 세라믹을 집중 탐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병익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LCD TV,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첨단 세라믹 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번에 알아본 전통 세라믹은 천연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 오늘 소개할 첨단 세라믹은 천연 광물을 고순도로 정제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두 세라믹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첨단 세라믹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라믹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최대한 발현시킨 소재로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데요. 지난번에 알아봤던 전통 세라믹의 특성, 높은 온도에 견디는 내화성, 뛰어난 내마모성 등 이러한 특성이 한 단계 더 발전했죠. 그럼 이제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지닌 첨단 세라믹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 부품이 80% 이상이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 한 대에 7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 600여 개가 세라믹 부품이랍니다. 그리고 세라믹 부품 중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330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로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좁쌀보다도 작은 초소형 부품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첨단 세라믹 제품입니다. 또한 LCD TV나 PC 모니터, 태블릿 PC 등에 사용되는 기판 유리도 첨단 세라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높은 투명성과 강도를 지닌 첨단 세라믹의 특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무해하면서 매우 얇고 면적이 넓은 기판 유리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첨단 세라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하루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세라믹 광선으로서 머리카락보다 가늘지만 30만 건의 통화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량을 기존의 동축 케이블과 비교해보면 100g의 광섬유는 3톤의 동축 케이블과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보 유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광속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세라믹 광섬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자동차를 살펴볼까요? 요즘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비가 좋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이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첨단 세라믹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2차 전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서 버리는 건전지 등을 1차 전지라고 하고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2차 전지에는 리튬이온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납축 전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튬이온 전지는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충전하기 어려운 전기 자동차에 활용됩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 용량을 결정하는 양극과 음극의 리튬계, 탄소계, 세라믹 소재가 사용되고 있고 포장재로 쓰이는 알루미나 역시 세라믹 소재입니다. 알루미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금속 알루미늄이 아닌 세라믹의 한 종류죠. 방금 설명한 2차 전지 이외에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료전지란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배터리와 같이 일정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연료전지는 연료를 넣어주면 지속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연료전지는 사용하는 물질과 작동하는 온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세라믹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각종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발전 효율이 높아 가정용 보일러 및 대형 발전 설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와 새로운 전지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와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디젤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DPF라는 글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DPF는 디젤 분진 필터로서 매연을 감소시켜주는 장치인데, DPF는 코디에라이트라는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에도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필터들이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유해 물질을 100%로 차단할 수 있는 세라믹 필터들은 대기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수질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첨단 세라믹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실리콘 카바이드 등의 세라믹 소재는 고강도이면서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금속으로 된 기계 부품이 정밀한 절삭 및 가공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선에도 세라믹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주선의 몸체는 주로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공기와의 마찰로 생기는 1200도에서 1600도 사이의 고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주선의 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선의 가장 바깥 부분은 2000도에 가까운 고온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세라믹 내열 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라믹 내열 타일이 있기 때문에 우주선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상만 했던 우주여행 시대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지상 관측이 가능한 아리랑 5의 발사가 성공했는데요. 이 아리랑 5와 같은 인공위성 로켓의 외부에 고온에 견디는 세라믹 단열재가 사용됩니다. 즉, 표면 온도가 1500도씨인 로켓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인 뿐만 아니라 매우 가볍지만 단열이 우수하여 화성 로봇 탐사선의 단열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 세라믹은 항공우주선이나 로켓, 인공위성 등과 같은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미래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또한 첨단 세라믹은 개인 방호를 위한 방탄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탄 소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총알, 포탄 및 파편 등으로부터 사람, 비행기, 차량, 전차, 헬리콥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탄복의 예를 들면, 방탄복의 겉은 매우 질긴 성질을 가지는 천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탄화규소나 탄화붕소 등과 같은 가벼우면서도 매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F-15나 F-16 등과 같은 전투기와 코브라나 아파치와 같은 헬리콥터에도 조종사와 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화붕소와 방탄 유리와 같은 세라믹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단하고 가벼운 특성을 지닌 세라믹 방탄 소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LED 조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전기 절약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LED 조명의 장점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에 비해 3분의 1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백열등에 비해서는 약 80%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수명도 백열등에 비해 25배나 됩니다. 이러한 LED 조명에 알루미나 세라믹 소재로 만든 사파이어 단결정이 사용됩니다. 이번엔 사람의 인체와 관련된 첨단 세라믹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물질을 파괴하도록 하는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 내에 아무런 소재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뼈와 가장 유사한 성분인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면 생체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폰지 모양과 같이 작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뼈와 같은 성분이 세라믹 소재를 구조상으로도 실제 뼈와 비슷하게 다공성을 갖도록 처리하게 되면 생체 세포가 세라믹 소재를 실제 뼈로 인식하여 외부에서 주입된 세라믹 소재 표면에 세포가 잘 자라게 되면서 원래 있던 뼈와 잘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라믹 소재는 생체 조직의 재생이 뛰어나고 결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뼈나 치아의 대체 및 치료용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가 지능형, 다기능, 감성 등의 특성을 갖는 첨단 세라믹인데요. 예를 들어 첨단 세라믹인 산화물 반도체는 투명하면서도 둘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첨단 세라믹인 산화물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산화물 반도체는 현재의 실리콘 반도체 대비 가격이 싸고 투명하면서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지닌 미래의 핵심 필수 소재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와 비교해보면 우선 전자 이종 속도가 실리콘에 비해 30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의 투명성이 10% 미만이라면 산화물 반도체는 투명성이 90% 수준으로 투명성에 있어서 매우 우수합니다. 빛에 대한 안전성 면에서도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나으며 실리콘 반도체의 공정 온도는 150에서 350도씨이지만 산화물 반도체는 상온에서의 제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화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가 불가능한 플렉시블 특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물 반도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명하면서도 둘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컴퓨터를 구현하게 하며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미래형 메모리 칩, 플렉시블 투명 태양전지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화물 반도체는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미래의 IT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등장하게 될 투명 롤러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컴퓨터, 뇌기능이 뇌모사, 칩 등 미래 IT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세라믹인 산화물 반도체의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첨단 세라믹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찾아보면 우리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융합 바이오 세라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현재 의학 바이오 중심에서 융합 바이오 산업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융합 바이오란 바이오 기술에 세라믹 등과 같은 소재 기술이 융합된 것을 말하는데 융합 바이오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융합 바이오 산업의 핵심 소재인 융합 바이오 세라믹에 대한 시장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융합 바이오 세라믹은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내식성의 특성과 생체와 융화가 잘 되는 생체 친화성 및 마모가 잘 되지 않는 내마모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융합 바이오 세라믹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치아의 단단한 부위인 경조직, 손상이 있는 경우 조직 재생 성능이 뛰어난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를 써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골뼈 등이 조직에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융합 바이오 세라믹으로 대체하여 예, 재미있으십니까? 그냥 하여튼 안 세련돼 없이 다 쓰이고 있다. 예. 근데 87년도 학번들이 로켓 탁 우주선 날아가는 거 보고 세라믹 한다 해가지고 아니 PPT는 계속 띄워주시. 날아오는데 그때 87학번들 우수한 사람들이 엄청 세라믹 저기 신소재 많이 지원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소재에 쏘가서 왔다고. 예.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저도 이걸 해보면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은 굉장히 빨리빨리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면 못 하나 전기는 딱 꼽으면 불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라믹 해놓고 나면 결과를 보려면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막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적정 PTC라는 부품을 개발을 한다고 세계 제일 가는 회사가 일본의 무라타거든요. 그 무라타 연구소장이 우리 원에 왔을 때, 야, 내가 이거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해봐라. 전 세계에서 9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나오거든요. 10년 걸렸다 지가 그러더라. 자기가 10년 걸렸대요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만에 그걸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돈을 받았는데 2년 만에 개발은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모든 실패할 거 다 해보고 그래야 돈이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기다려줘요. 10년 하면 회사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라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막 이랬는데 왜 하면 삼성이 처음에 부품이 없을 때는 막 난리를 쳐요. 이런 게 막 없다고 소재 없다고. 그게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신경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소재 신소 이야기하는데 돈 되는 사람들은 부품을 보지 원료를 보지 않아요.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꾸어진 게 그 아베가 수출 규제하면서 아니 세상에 물건을 사주겠다는데 안 파네. 그게 이제 무역 전쟁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신소재의 중요성이 생겨서 지금은 그나마 삼성이 뭘 할 때 꼭 국내 기업을 하나씩 끼워줘요. 그게 지금은 그나마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연구하면서 산업화는 안 되고 도와줘도 맨날 돈만 쓰고 뭐 정부 돈 쓴 게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막 연구를 해서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지금도 제가 50GHz짜리 소재를 일본에서 살리면 키로당 60만 원 합니다. 근데 제가 개발을 하고 막 논문이 나오면 일본이 반값으로 깎아요. 그다음에 국내 업체가 생산을 딱 하려고 하면 5만 원으로 줄여버려요. 그럼 국내 업체 못 해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삼성이 하나씩 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요성은 알았으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그러니까 연구를 한 게 결국 그 모든 이익이 어디로 갔냐? 삼성과 현대로 간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개발을 하다가 돈이 싸지고 하면 일본 게 싸고 좋은데 새로운 거 엮기 힘들잖아요. 그럼 일본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가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IT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빨리 가는데 소재는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우면 일주일 막 열흘 걸려 갖고 나오면 또 그걸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밤새서 또 엮고 그래야 뭐 2년 안에 그 몇 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근데 보면 없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부품들은 그동안 다 수입해서 쓰고 그냥 편하게 썼는데 우리가 만들면 왜 안 되냐? 일본은 세계 시장을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시장이 작아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도 크게, 그리고 일본에서 하던 걸 국내에서 딱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가격을 반값 이하로 낮춰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는데 고달프다. 우리는 조선이나 해로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들은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투자도 잘하고 이러는데 오래 걸리고 장기간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은 국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제품을 10년씩 해가지고 산속의 연구소에서 맨날 이것만 해요.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산업이 되면 물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일본에서 만들고 나면 그때 막 한다고 막 난립해요. 이거 지금도 반도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려고 보면 금방 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하다가 말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전히 고달픕니다. 고달픈데 그렇다고 소재가 없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겠죠. 예. 요즘 조금 이제 소재들이 한두 개씩 코스닥 기업 상장하고 이런 업체들이 나오는데 그 매출 규모가 뭐 몇백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작으면서 안 나와요. 예, 작으면서 없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중에 3대 소재 중에서 제일 분야가 큰 건 화학입니다. 대학 화공과나 화학과 되게 카트라인 높잖아요, 그죠? 화학의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예.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 그 이제 우리 랩런트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초중고대라고 대상자 그래갖고 제가 있는 데가 영구직이기 때문에 뭐 꼭 영구직이 좋다는 건 아닌데
그 연구직의 장점은 이제 직업이 안정되다는 거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칠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뭐 연구만 하면 되니까 좀 그런 거 있는데 보통 산업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1순위가 연구직이었어요. 돈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다닌 회사들 아는 회사들 가보면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연구직 인원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열심히 외국 거 카피해서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카피해서 만들면 금방 저희 금방 쫓아오고 특히 중국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는 중국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걸 만들어야 돼요. 연구직이 안 하면 회사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구직을 하려면 일단 뭐 대학원을 가야 되고 석박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내 대학 중에서도 일반 대학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4개가 있죠. 카이스트가 제일 대표적이고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사실은 요즘은 유학 잘 안 갑니다. 옛날보다는 유학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뭘 오느니 제일 좋은 거는 과학기술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는 돈 받으면서 공부하고 요즘 뭐 저희 직장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 과학기술원 출신의 박사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유학을 가려면 아주 MIT나 뭐 스탠퍼드 정도 가야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인맥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저는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외국으로 이제 포닥을 갔는데 국내 인맥이 좀 필요해요. 외국에서 와서 바로 공부해서 오면 한국 문화하고 달라갖고 적응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박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국내 대학들이 어느 대학 가도 외국으로 바로 편입하기 가능합니다. 미국에 이러는데 지방 웬만한 데 가도 내가 돈만 있고 하고 싶으면 그냥 미국 대학으로 다 편입하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하고 나면 뭐 산업계 대기업 중소기업도 가도 되고 정부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정부기관 연구직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공무원 연구직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 교수로도 이렇게 보이는데 산업계 제일 선호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결국 연구라는 게 우리가 노벨상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정받는 거는 산업계 젊었을 때는 산업계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40이 넘어가면 안 되고 30대 때 대학이나 연구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산업계에서 실제 필드에서 고생을 좀 해보고 저도 이제 박사들을 많이 뽑아봤는데 항상 산업계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업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이나 대학교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거꾸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느냐는 힘을 계속 키워나가면 요즘은 이제 저희 기관도 진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박사들 되게 많이 뽑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지방에 있는 박사들 좀 많이 뽑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방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대 출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레몬트를 오면 이렇게 이제 연구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런 대상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커지려고 발전하려면 연구직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의대만 다 가는데 의대도 또 뭐 필요하지만 연구직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중국하고 지금 경쟁이 막 치열한데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겠어요? 결국 중국 기술력이 자꾸 올라가니까 미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주기 싫은 거고 기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크기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선진국 가려면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좋은 인력들이 연구직으로 많이 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현장에 있어야 될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문제들